실제 이 마을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마을 주민 80여 명 가운데 25명이 암 진단을 받았고 15명이 숨졌습니다. 여기가 이제 부부가 같이 그 하루에 돌아가셨어요. 저쪽 안쪽도 또 저기 부부가 또 한 6개월 사이로 이렇게 돌아가시고 또 저기 아들까지 또 췌장암에 걸려갖고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같은 암 발병의 원인이 비료 공장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물들이 지하수로 해서 마을로 유입돼가지고 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먹었기 때문에 암에 걸리고 피부병에 걸려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원인 규명도 시급하지만 문을 닫은 비료 공장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당장 주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기가 좋다는 농촌에서 마을 사람들이 암에 걸렸다는 것 자체도 사실 그것도 굉장히 다수의 사람들이 이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바로 이유가 마을 인근의 비료 공장에서 나온 발암 물질 때문이라고 하는데 공장에서 연초박 그러니까 이 담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물질이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 공장에서는 평소 30명 안팎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직원 중에 5명이 암에 걸렸고요. 결국 2017년에 공장이 파산을 했고 심지어 공장 사장도 폐암으로 사망을 하는 참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근데 이 경우에 정말 주민들은 어디에 누구에게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그게 참 궁금해져요. 네. 그 회사도 이미 다 없어진 거고요. 없어졌고 사장도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청구하는 게 쉽지가 않죠. 네. 따라서 만약에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 위험성을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했거나 네. 아니면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어떤 잘못을 통해서 알지 못했다면 직접적인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고요. 네. 또 그런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요.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법에 따라서 피해 구제 의무가 있어요. 관계 당국에게. 네. 그래서 피해를 본 주민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금전적인 지원을 이제 신청하면 관련 절차를 거쳐서 치료비, 사망위로금, 장제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근데 저는요, 그걸로는 만족이 안 되고, 집단암을 유발하게 한 원료인 연초박을 비료 비료 공장에 위탁 처리하게 한 기업에게도 맞아. 그 책임을 좀 묻게 하고 싶은데, 네. 그 승소할 수 있지 않나요? 만약에 변호사님께 제가 의뢰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요? 네, 무조건 다 이긴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네.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거든요. 예, 어떤 점에서요? 예, 왜냐하면 애초에 처음부터 그 연초박을 재처리, 위탁할 때 그런 위험성을 몰랐을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그 후에 여러 환경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리고 또 이거 분명히 위험성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 그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무시했다면 또는 의문을 가질 법도 한데 관심을 갖지 않아서 피해가 생겼다면 그쵸. 그렇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은 아이를 키운 주부들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날씨에 있어서 심각하게 미세먼지거든요. 맞아. 미세먼지 농도를 꼭 확인하고 아이들의 마스크를 씌울지 안 씌울지를 또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끊임없이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받았다라고 이제 계속 이걸 문제를 제기해요. 그런데 관심을 지자체에서 두지 않았어. 뭐 당신만 뭐 피해를 맞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갔어. 이렇게 된다면 이것도 그게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맞지 않나요? 예. 승현 씨가 미세먼지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먼저. 예. 그거 증명하실 수 있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보면 되죠. 제 목소리가 원래 꾀꼬리였거든요. 근데 그게 미세먼지 때문인지 예. 아니면 어디 승현 씨가 노래방에 가가지고 노래를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목이 상했다든지 역학조사가 필요하네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그 호흡기 질환을 이제 호소하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근데 미세먼지와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아니고요. 두 분 다. 네. 미세먼지와 아주 비슷한 그 자동차 매연 관련해서 2010년에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서울시내 매연이 WHO 기준을 넘었는데도 자동차 관련해서 제재가 없었다, 제지가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자동차 제조회사 7군데 그리고 또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네네. 예.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시죠? 7군데. 근데 어쨌든 굉장히 팽팽하게 대립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다.
졌다. 너만 그러냐. 분명히 연우 씨 말처럼 너만 그러냐. 예. 모두 다 공기를 매연을 마시고 있다. 근데 왜 너만 그러냐. 봤대 그러나 네. 우리는 이제 서울시에 그런 요청을 이분이 한두 번 하신 게 아닐 거예요. 그치. 그리고 이분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한 분들도 다른 분들도 계실 거고. 네. 하지만 그 서울시에서 이에 대한 뭐 차량 홀짝제나 뭐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그 반영이 안 됐다면 네. 노력을 하지 않았잖아요. 네. 관심을 갖지 않았잖아요. 이러면은 이 서울시에서도 네. 국가가 이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 네. 자동차 회사에서도 이 매연이 이거 혹시 내가 만든 자동차에 뭔가 결함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 엔진에 대한 결함이 있는 건 아닌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성공적으로 그거에 대한 이제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이승현 아나운서 틀렸습니다. 네, 졌어요. 그죠? 아, 그죠? 저는 사실 승현 씨한테 혹했거든요.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왜냐면 한 개인과 8개, 아까 일곱 개의 자동차 회사와 네. 국가를 서울시를 상대로 냈는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 지금 현실성이 좀 떨어지네요. 좀 안타깝습니다. 네, 용어만 법률 용어가 아니지 네. 이 소송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 언급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중요한 게 이제 증명 책임, 증거를 통한 입증 책임, 네. 그리고 또 그 입증을 이 피해자들이 국가나 정부기관이나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할 수 있느냐. 네.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런 문제점까지 지적을 해주신 네. 건데 4년 동안 소송이 진행됐습니다만 외로운 싸움이에요. 졌어요. 일단 정말 그 자동차 매연 때문에 대기 오염 때문에 그 질환에 걸린 게 맞느냐. 그리고 또 만약 그랬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래서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라는 거냐. 그렇죠. 이걸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네. 일본에서는 비슷한 소송에서 이 피해자가 이긴 적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래요? 대기 오염과 그 당시 천식이었는데요. 천식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서 일부지만 승소한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대비되는 그런 소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본에서는 이겼는데 왜 여기는 안 된다는 겁니까? 이거. 아니 20세기 이후에 세계 곳곳에서 사실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을 하지만 지금까지 단시간에 나타난 최악의 대기오염 사고는 런던 스모그라고 합니다. 네, 유명한 사건이죠. 이때는 어땠어요? 소송이 없어서 이때는. 네. 소송은 없었죠. 이때는 변호사님이 안 태어나지 않았어요. 52년 어머님이 태어나셨거든요. 네. 이때는 저희 모두. 런던이 이제 안개가 좀 흔하기 때문에 당시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쵸. 하지만 결과는 굉장히 이제 참혹했는데요. 네. 당시 초기에 호흡 기준으로 사망한 사람이 4,000명. 사망자가 4,000명. 그리고 또 호흡기 질환 등에 시달린 사람이 10만 명. 또 그 다음 해에 이제 8,000명이 더 사망했습니다. 결국 사망자가 12,000명에 달했거든요. 결국 그냥 둘 수 없어서 런던시에서 조리에도 만들고 또 영국에서 대기 정화법을 만들어서요. 공장 매연 단속하고 또 석탄 사용량을 줄이고 대신 가스를 쓰게 만드는 그런 그 지원책도 만들었거든요. 네. 피해가 굉장히 컸기 때문이겠죠.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이 숨쉬는데 문제가 있는 환경, 대책을 세우는 것도 참 막막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요, 몇 년 전에 최악의 참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산모 5명을 잇따라 숨지게 한 원인 불명의 폐질환. 보건당국은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에 넣는 살균제가 주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집단에서 폐 손상이 발생할 확률이 사용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서 약 47배 이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문제의 성분은 방부나 살균 기능에 쓰이는 물질로 화장품이나 샴푸 등에도 사용되지만 가습기 살균제는 호흡기를 통해 직접 폐로 흡입된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의 경우에 상당히 다량으로 또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또 환기 상태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사용한 분들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에 따라 소비자들에겐 가습기 살균제 사용 자제를, 제조업체엔 제품 출시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전말이었는데요. 저거를 제가 아는 분은 사놓고 미처
사용을 안 했는데 너무 다행인 결과가 나와서 정말 깜짝 놀랐다고 했거든요. 언제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웠던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법정 분쟁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지금도 분쟁 중이죠. 그쵸. 또 금전적인 합의에 이른 사례도 있고 여전히 분쟁 중인 사례도 있는데요. 저는 특히 이제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아이들이 산소통을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숨을 쉬기 위해서. 네. 이런 모습 보면서 참 가슴이 지금도 아픈데요. 특히 당시에 더 큰 공분을 이제 자아낸 그 이유가 초기에 회사가 이렇게 대응을 했어요. 3,000원어치 구입했으면 3,000원 드리겠다. 5,000원 구입했으면 5,000원 드리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망가진 사람한테.